엄마, 정말 멍청한 선택이야.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엄마는 결국 스스로의 그림자로 남을 뿐이야. 김은주 씨, 62세.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홀로 살고 있는 그녀는 이혼 후 딸을 혼자 키우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딸에게 맞추고 그녀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들. 그러나 딸이 자라 결혼하고 떠난 뒤 김은주 씨의 삶에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기대와 끝없는 부탁들 속에서 점점 지쳐갔고 자신의 존재마저 사라져가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지금 당장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김은주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정원을 가꾸고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하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가 이기적이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주 씨는 자신의 결점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전 남편과 관련된 불법 거래 문제에까지 휘말리며 경찰과 협력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가족들의 배신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김은주 씨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희생과 고통을 넘어 새로운 희망과 독립을 찾은 한 여인의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이곳은 제가 오랜 세월을 보낸 곳으로 제 삶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죠. 그러나 이 동네에 대한 애정과는 별개로 제 삶은 항상 쉽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아가느라 저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이젠 세월의 무게가 저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제 인생은 남들이 보기엔 평범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눈물과 한숨의 연속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보다는 갈등과 오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긴 고민 끝에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됐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죠. 혼자서 딸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딸을 위해 따뜻한 집밥을 차리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플 땐 밤새 간호를 하곤 했어요. 제 하루는 늘 이렇게 반복되었죠. 어떤 날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지만 딸아이의 웃음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을 땐 그걸 애써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잃고 있었는지. 이웃이나 친척들은 제가 강하고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저 자신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죠.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내일이 오면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딸아이가 자라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어쩐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로 제가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딸이 제 전부였는데 이제는 제 곁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빈집에 남아있는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만 더 커져갔죠. 나는 왜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방치했을까? 라는 질문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던 제 모습은 결국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남에게 잘해줘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지금의 저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는 제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쓰는 일은 여전히 어렵지만 최소한 저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은 더 강해졌어요.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난 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평소에 익숙했던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그 공간이 얼마나 적막한지 새삼 느껴졌죠. 처음 며칠은 그저 딸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마치 제 안에 남아있는 모든 소리가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와 다름없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집안일을 하고 가게에 들러 필요한 것을 사고 다시 돌아와 밥을 준비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점점 의미 없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을 때 갑자기 딸아이가 어렸을 때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 삶이 고단해도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쁨조차 사라진 것 같았어요. 딸아이는 처음엔 종종 전화를 해주었어요. 새로 이사한 집 이야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소소한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잠시나마 그녀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내용도 짧아졌어요.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말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딸아이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딸아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하루는 점점 더 단조로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조차도 이제는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 이웃이 갑자기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부탁에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는 몸이 너무 지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어요. 이런 생각은 이기적인 거야?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 제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에 제 그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밝은 햇살이 들어와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죠.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제가 스스로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 딸아이의 결혼 사진을 정리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게 됐어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그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방치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바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 라는 작은 목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까 봐 외면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마도 이 고요함 속에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일지도 몰라요.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단순히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외로움이 짙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묘한 압박감도 제 삶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나 오래된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조차 저를 필요로 한다는 연목으로 계속 찾아왔죠. 그들은 제가 혼자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은주 씨, 오늘 좀 시간이 있으세요? 잠깐 우리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야, 요즘 나 좀 힘든데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런 부탁들은 날이 갈수록 더 빈번해졌고 저는 거의 매번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면 어쩐지 제가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고 모두가 저를 멀리할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 그들에게 기대어주는 역할을 계속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탁들은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점점 피곤해졌지만 정작 제 힘듦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제 상황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웃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날 밤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잠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탓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라고요. 제 삶이 점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지면서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준비를 하고 하루가 끝나면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탈진한 상태가 됐죠. 어느 날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그 사람이 서운해할 것 같은 표정을 보니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자신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남을 돕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해도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이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거울을 보다가 제 얼굴을 마주했어요. 거기 비친 사람은 더 이상 제가 기억하던 활기찬 은주가 아니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어딘가 모르게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묻고 싶었어요. 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그 질문조차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두려웠어요. 대답이 없을 것 같아서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라는 존재는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에게 이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엄마는 요즘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녀는 그날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전화 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아이가 이해해주길 바랐던 제 마음은 점점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저를 필요로 했지만 정작 저는 그들의 관심이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 고독하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항상 가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반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 가난 척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야채를 볶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잠을 잘 못 잔 탓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어지러움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냄비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텅 빈 듯 했어요.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리 몸을 일으키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순간적인 공포감이 저를 덮쳤죠. 다행히 딸아이가 그 순간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제가 부엌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과로했겠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날의 진단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의사는 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고 했어요. 그는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니요?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돌보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으니까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음엔 그냥 건강에 소홀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방식 전반이 문제였다는 거려. 모든 걸 남들에게 맞추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선택들이 결국 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어요. 딸아이는 제가 누워있는 병실로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딸아이가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작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런 상황에서야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몇 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제 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의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제 3전반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떠올리게 됐어요. 딸을 키우느라,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그리고 스스로를 잊고 살아가느라 저는 제 삶에서 제 자신을 가장 뒤로 미뤄왔던 거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건강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어요. 병원에서 의사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경고였어요. 의사는 단지 제 혈압 문제만을 지적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오면서 자신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그런 삶이 결국 제 몸과 마음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가감없이 말해줬어요. 그의 말은 제게 있어 너무나 뼈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의사의 말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제 건강을 위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제 삶이 과연 옳았는지, 제가 정말 잘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자꾸 주저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의사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그의 경고는 저를 매일같이 두렵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쓰러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 불안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제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상징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단식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누군가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살아왔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할 때마다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제 역할이고 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의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 삶이 저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가를 걷는 사람들, 학교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 분주히 움직이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자신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은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돌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과거의 저를 돌아보는 것은 마치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게 필요했던 과정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넌 왜 그렇게 살아왔니? 정말 그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니?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더 이상 그 질문들을 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중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제 시간을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곧 제 삶의 의미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처럼요. 그런 작은 변화들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느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살아온 제 삶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 20분씩 산책을 나가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고, 그동안 관심조차 없던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요가 매트 위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따라 하다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몸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집 앞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큰 냄새를 맡으며 작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제게 큰 위안을 주었어요. 마치 그 작은 생명들이 제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요리를 다시 시작했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간단히 때우기만 했던 식사 대신 점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고 그 맛을 음미하는 과정이 저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게는 큰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딸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반응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딸아이에게 제가 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요즘 엄마가 요가도 시작하고 정원도 가꾸고 있어. 몸도 마음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저는 그녀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갑자기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도와주는 대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딸아이에게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여전히 제가 누군가를 돌보고 도와주는 사람이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역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제가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인지요. 어쩌면 딸아이의 반응은 제가 지금껏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던 방식의 결과일지도 몰라요. 제가 늘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기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건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희생시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딸아이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도 이제는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너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나를 떠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제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었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딸아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며 그 과정이 단순히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의 선택과 변화를 모두 이해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을 돌보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건강과 행복이 먼저 회복되어야 비로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딸아이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그녀가 언젠가는 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끝까지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었지만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오랜만이라 낯설기도 했고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듯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 전 남편의 오랜 친구였어요. 그는 한동안 뜸했던 안부 인사를 건넨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주 씨,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미안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무슨 일이지? 혹시 무슨 안 좋은 소식인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는 제 전 남편이 몇 년 전부터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이 그의 거래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줬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의 말이 점점 희미하게 들렸어요. 은주 씨 이름이 관련된 문서가 꽤 많더라고요. 나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느꼈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황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내 이름이 들어간 문서들이라니.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게 거짓이길 바랐어요. 혹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은주 씨,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막연히 경찰에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제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전 남편의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는 제가 전 남편이 사용한 문서의 일부 사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제게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명확히 들어가 있는 문서를 보며
저는 그제야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와의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기억하며 그가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당연했지만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복잡해질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만약 그 과정에서 딸에게까지 이 일이 알려진다면 그녀에게도 큰 충격이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어요. 또한 법률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변호사는 제게 필요한 조언과 함께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안내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상황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배울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이름과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경찰에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그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이름이 연루된 문제를 바로잡고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순한 과정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경찰은 전 남편뿐만 아니라 제 가족 중 일부가 그의 불법 거래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족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이 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려는 마음도 들었어요.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어요. 경찰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물었고 전 남편과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했어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항상 무겁게 느껴졌고 조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이게 정말 나와 관련된 일인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은 제가 사건의 피해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이름이 관련된 문서들이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했어요. 경찰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최대한 상세히 말해달라고 했지만 문제는 제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전 남편의 일에 대해 제가 몰랐던 만큼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행동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제게 보여준 몇몇 문서와 증거들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문서들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약서와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도 있었지만 그 문서들이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제 이름과 서명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경찰과 변호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했어요.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복잡해졌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저를 피하는 모습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한때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 이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한 날, 저는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녀의 반응을 직접 마주했을 때는 그 충격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딸아이에게 이 일을 솔직히 말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가족 이름에 큰 오점이 남을 거라고요. 모든 게 엄만이 될 텐데 그걸 몰라요?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이기적이에요. 이런 일은 조용히 넘어갔어야 했어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죠?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을 겪었는지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할 때 느끼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딸아이는 제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의 문까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제 이름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었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고통을 준다면 저는 그 고통을 줄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딸아이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그녀 나름의 두려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겠지만 그녀가 저를 그렇게 몰아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이해받지 못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비난한다고 해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녀가 저를 어떻게 보든 제가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딸아이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결정이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납득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서 왜 이제 와서 엄마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저를 더 깊은 고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를 위해 살아왔어. 그런데 지금 보니 그렇게만 살아온 게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엄마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해. 그래야 너에게도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여전히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저는 그녀가 언젠가 제 선택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은 저를 너무나 외롭게 만들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딸아이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은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제 자신을 희생하며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아이가 등을 돌리고 떠난 뒤에도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녀의 이해를 얻지 못한 것이 아프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과의 협조를 이어가며 사건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제 이름을 지키는 일이 지금의 제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니까요. 조사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관련 문서와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가끔은 그 기억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떠올리기가 싫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과 제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움츠러들고만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제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경찰서를 오가며 느꼈던 긴장감과 불안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닌 오로지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명상을 하고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정원을 가꾸는 일도, 요가를 하는 일도 이제는 저를 위한 소중한 일상이 되었어요. 작은 화분에 심은 꽃들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가 매트 위에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이제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물론 딸아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관계에만 매달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가 언젠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제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혼자라는 사실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제 자신에게 진실된 삶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껴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희생과 고통만이 있었던 그 시절의 삶은 이제 끝났어요. 앞으로는 오롯이 저를 위한 삶, 그리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제 자신에게 다짐해봅니다. 과거에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억누를 수 없을 거라고요. 지금의 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